집에 놀러 가도 돼? 친한 친구가 물었을 때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또 핑계를 댔죠. 미안, 요즘 걔 때문에 집이 좀 지저분해서. 사실 그 친구도 알았을 거예요. 제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을 담은 공간입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밖에서 사람들 만날 땐 참 애를 썼거든요. 될 수 있으면 좋은 옷을 골라 입고 괜찮은 가방을 들고 남들이 보는 나는 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기운이 툭 하고 꺼져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어둡고 휑한 거실, 낡은 가구들. 그 풍경을 마주하기 싫어서 불도 안 켜고 그냥 방으로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미안했던 건 제 가족들이었어요. 함께 살면서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공간에서 살게 해주지 못했다는 게, 그리고 제 아이들이 다른 집의 아이들처럼 부모의 서포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정말 미안해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거든요. 한 번은 잘 알고 지내던 지인 집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넓은 거실, 좋은 가구들, 그리고 센스 있게 놓인 소품들까지. 와, 집 진짜 좋네요 하면서 칭찬을 연거푸하며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엔 눈물이 나대요. 그러나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간 두려워했던 건 지저분한 집이 아니라는 걸. 그저 이렇게 사는 나,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들키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었죠. 아이들 뒷바라지에 갚아야 할 이자에 내 형편을 집 꾸미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돈 좀 생기면 그때 해야지. 20년 동안 그렇게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위해 현재를 계속 그냥 보내왔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미룰 건데? 돈이 생기면? 형편이 나아지면? 그런데 그게 언제일까? 오히려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불투명한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세월만 가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누가 여러분 집에 온다고 하면 가슴부터 철렁 하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에게 감춰온 그 거실이 어쩌면 지금 내 자존감의 주소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러나 공간을 방치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내가 가장 오래 머무르는 이 귀한 공간에서 나는 왜 나를 그렇게 애써 모르는 채 했을까? 그게 참 미안해지더라고요. 안목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앞에 내세울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이사를 꿈꿨거든요. 마음에 드는 집으로 이사를 가면 그때부터 내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나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오락가락하지 않더라고요. 이사는 쉽지 않았어요. 그럼 또 미뤄야 하나? 또 언젠가를 기다려야 하나? 이런 마음만 계속 오락가락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꿈꾸는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큰 돈 들여서 공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형편이 좋아지길 기다리는 건 우매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걸. 지금 이 공간에서도 충분히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 또한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시작했어요. 이사가 아닌 리모델링을. 물론 바라던 대로의 이상적인 인테리어는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나를 미루지 않겠다는 작은 용기였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신경 쓴 것은 저 천장에 차가운 형광등을 끄는 거였어요. 20년 동안 켜왔던 그 밝고 쌀쌀한 불빛. 그리고 작은 조명 여러 개를 켰어요. 나를 위해서. 그게 출발점이었어요. 공사를 마친 날 밤 비로소 처음으로 제 거실이 제 공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분은 여러분도 오늘 당장 조금 느껴볼 수 있어요. 천장불을 끄고 작은 조명 하나만 켜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느낌을 살릴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 집에 들어올 때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현관문을 열면서 한숨부터 나왔거든요. 아, 또 이 공간으로 돌아왔구나. 그런데 이젠 문을 열면서 미소가 나와요. 아, 내 공간으로 돌아왔다. 구체적으로 뭘 바꿨냐고요? 사실 마음에 들 만큼 아주 큰 공사는 안 했어요. 제일 먼저 바꾼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명이었어요. 차가운 형광등 대신 따뜻한 LED 무드 조명들을 군데군데 넣고 스탠드도 곳곳에 놨어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공간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엔 커튼. 낡은 블라인드 대신 전체적인 집의 색감에 맞춰 바꿨어요. 바닷가 벽, 그리고 가구들의 부드럽게 녹아드는 그 느낌 처음 느껴봤어요. 러그도 깔았죠. 물론 집의 톤에 맞춘 것으로요. 러그에 발이 닿는 순간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개도 그 위에 누워서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싶었는데 벽지색 하나가 달라지니까 전체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물론 다 합쳐도 아주 큰 돈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선택했다는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언제나 머물고 싶은 곳이 됐어요. 불 켜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공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공간. 그리고 있잖아요.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후에 집에 초대했는지. 아니요, 초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게 되었거든요. 이 집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곳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차피 살면서 몇 번이나 남이 우리 집에 오겠어요.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그 몇 번을 위해 365일을 불편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공간은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안아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봐요.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곳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좋은 집이란 제가 생각하기엔 비싸고 멋진 인테리어가 아니라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나를 평온하게 만들고 혼자서도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곳, 그게 진짜 좋은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들에게 감춰온 당신의 집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진짜 자존감입니다라고요. 공간을 방치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남들의 시선 그렇게 신경 쓰면서 정작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이 귀한 공간에서 주인공인 나를 왜 나는 함부로 대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나를 미루지 마세요. 낡은 이 공간 속에 있어도 나는 충분히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니까요. 집은요, 다시 말하지만 남에게 보여주는 전시장 같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안아주는 곳이어야지.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집을 감추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씩 미루지 말고 형편대로 변화시켜 나가세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아끼는 게, 그리고 꾸미는 게 결국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방법이니까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집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요?